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의 항문 정맥 혈전증, 치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치질이 갑자기 다가오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앉아있는 내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하고. 실제로 저도 치질에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첫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아이만 나온 줄 알았더니 치핵도 같이 나오는 바람에 아기 낳아서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치핵이 나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치핵이 나왔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저처럼 출산을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좌식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하셨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변비로 인해서 우리가 치핵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질이 발생하면 우리는 음식을 먼저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알코올을 줄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생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주말에는 편하게 화장실을 가지 못해요. 오로지 혼자 약간 이완된 기분이 있어야 화장실에 잘 가는 편이거든요. 막 성격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안전한 시간을 주시고요. 가끔씩 이완된 공간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배변 활동도 치질을 개선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실제로 치질에 걸렸을 때는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치핵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도넛 방석을 앉아 있었거든요. 절대로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시면요. 좌약 같은 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좌약을 통해서 항문에 이렇게 넣어주면요. 치핵을 쑥 가지고 들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시 빠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됩니다. 보통 힘을 주는 자세는요. 다리를 붙이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바지 항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에 힘을 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문에 힘을 주고 다니는 거는요, 오히려 긴장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좌약을 받고 넣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항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항문이 있으면요, 그 주변으로 우리는 골반저 근육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대둔근이 있거든요. 이 엉덩이 대둔근을 이용해서 우리는 항문 주변의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치핵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건 이 조직이 잡아주는 근육의 힘은 약해지고 속 내압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에서 받쳐주는 힘이 커지고 속에 있는 내압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면 치핵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저도 첫 아이 출산 때 치질을 겪었지만 둘째 아이 출산 때는 치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하우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욕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샤워를 하시고 좌욕을 한번 해주시면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언제가 좋으냐? 배변 활동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치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배변 활동하시고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좌욕을 한번 해주세요. 좌욕을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대고 계셨다면 이번엔 좌약을 통해서 치질이 나와 있는 것을 쏙 집어 넣어 줍니다. 만약에 손으로 넣어줘도 들어간다면 좌약까지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좌욕을 해주신 상태에서 치핵을 밀어 넣어 주셨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엎드려 주시는 거예요.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붙이시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편안하게 엎드리시고 호흡을 하시면 우리 엉덩이에 힘이 빠집니다.
엉덩이에 힘이 빠지면 치액이 다시 밀려 나올까봐 염려하시는데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계신 상태에서 잠시 호흡을 해줍니다. 치액이 다시 빠져나올까봐 염려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있다면 엉덩이의 순환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수축시켜 주세요. 10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힘을 빼시고 다시 한번 크게 호흡을 해줍니다. 엉덩이에 힘이 완전히 빠졌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엉덩이에 힘을 주는데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엉덩이에 살짝 손을 대어주시면 수축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수축하시고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힘을 빼주세요. 우리의 치핵이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걸 느끼면서 반복해 줍니다. 엉덩이 전체가 힘이 들어가도록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힘을 빼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주시면 치액이 자꾸 나오려고 했던 우리의 골반저 근육, 항문, 거근 등을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 대둔근은 항문 관략근의 강력한 보조근이니까요. 하실 때 엉덩이 대둔근 그리고 우리 골반저 근육이 같이 운동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 주셨다면 이제는 치핵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번엔 앉으신 상태에서 활동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좌골로 앉았을 때 가운데에 우리 손가락을 넣어 보시면 쑥 하고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꼬리뼈, 우리 엉덩이 부분은 바닥에 닿지 않거든요. 이 항문 그리고 좌골 사이에 우리의 골반 거근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공을 이용하실 텐데요. 우리의 항문 거근,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약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우리의 항문 거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지금 현재 수축 이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 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엉덩이와 항문 관략근과 좌골 사이에 공을 넣으시고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오른쪽 왼쪽 느낌이 같으실 수도 있고요. 느낌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회음부 절개를 하셨다면 오른쪽 왼쪽 느낌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자, 공이 익숙해지셨다면 공을 넣으신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후 하고 호흡을 해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땐 공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후 수축하실 땐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반복해 주세요. 들이마시고 후. 자, 이렇게 익숙해지셨다면 바닥에 앉으셨을 때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치핵이 자꾸만 나오는 느낌이 난다면 자, 이번에는 바르게 앉으신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3층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바닥에 내려갔다면 후 들어 마실 때 위로 쑥 가지고 올라갑니다. 들이마시고 바닥에 있던 항문을 후 내쉬는 숨에 저 위에 3층까지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숨 들이마시고 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른 자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면 엉덩이 대둔근과 골반저 근육, 복근까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골반을 뒤로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정말 딱 항문 관략근만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문 관략근 외에 다른 조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치핵을 잡아줄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 이 상태가 아니라 골반을 바르게 세우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밑바닥에 쑥 내려왔던 골반저 근육이 후 내쉬는 숨에 3층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활동을 해줍니다. 들이마시고 후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후. 자, 이때의 수축은 최대 수축이 아니에요. 너무 꽉 조이게 되면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가 고무 튜브가 움직인다는 느낌으로요. 들이마시면 바닥에 내려오고 후 내쉬는 숨에 3층까지 올라가게 호흡을 해줍니다. 들이마시고 후. 이 말랑말랑한 공은요. 우리 골반저의 힘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너무 약한데 이 쫀쫀한 공으로 하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 아이들 볼풀공 있다면 볼풀공으로 시작하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이 없다면 손을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우리의 손을 엉덩이와 좌골 사이에 넣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극이 되시고 우리 공보다 더 잘 자극될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이 약하시다면 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피곤하실 거고요. 손을 넣으신 상태에서 후 수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잘 수축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위가 수축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문 관략근이 있으면 그 바로 옆에 항문 거근이 있습니다. 이 항문 거근이 같이 수축하고 그 위에 우리 대둔근이 같이 수축하면서 우리 골반저근 자체의 압력과 텐션이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손을 넣으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후 하고 호흡을 해줍니다. 자, 느낌이 잘 나신다면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면 아래로 미시고 후 하면서 항문 관략근을 쏙 하고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의 복부, 복강에 있는 내압과 아래에서 받쳐주는 골반저 근육의 회복이 우리 항문에 문제가 발생한 치핵을 다시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지만요. 반복해 주신다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들이마시면 엉덩이 바닥에 닿도록 편안하게 내려오시고 후 내쉬면 3층 높이로 올라오시고 복부 엉덩이가 다 수축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훈련이 잘 되셨다면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볼 텐데요. 다리를 잡으시고 한쪽 다리 쭉 펴신 상태에서 허벅지를 가슴까지 가져와 봅니다. 엉덩이가 긴장되고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가 가슴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허벅지, 뒤허벅지가 짧아진 분들도 가슴으로 닿지 않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엉덩이에 피로감을 느끼셔서 우리의 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깍지 끼시고 팔은 당기시고 다리는 아래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쉬는 숨에 다리를 당겨서 가슴으로 가져옵니다. 가슴까지 닿을 때까지 반복해서 활동해 주세요. 혹 다리를 잡는 게 어려우시다면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다리에 허벅지에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 내쉬는 숨에 가슴으로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허벅지, 밴드나 수건 혹은 손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 내쉬는 숨에 가슴으로 당겨줍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 내쉬는 숨에 가슴으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엉덩이 대둔근에 힘을 주고 힘을 빼는 동안 우리의 치핵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며 치핵이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복부 수축, 항문 관략근, 엉덩이 수축하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봅니다.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 번에 들지 못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들고 싶은데 잘 안 들린다면 손으로 살짝 엉덩이를 들어주어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신 상태로 10초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세요. 힘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다 내리시고 편안하게 힘을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항문 관략근 엉덩이에 힘 주시고 복부 수축 힘 주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위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반복하면 이완되고 수축하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엉덩이 항문 관략근과 엉덩이에 힘 주시고 복부 수축 함께 해주신 상태에서 살짝 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항문 관략근의 수축, 대둔근의 수축에 의해서 우리의 치질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랑 함께 활동을 해보셨는데요. 우리의 치질을 좋게 하는 것은요, 우리 생활 습관 전반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것, 변비가 걸리지 않도록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긴장 상태가 높아지지 않는 차분한 시간을 갖는 것, 오래 앉아서 힘을 주시는 배변 활동은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요.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화장실에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이 누워 있으면 항문 관략근만 눌러주기 때문에 반드시 골반을 제 위치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골반적 근육들이 약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앉아 계실 때 골반을 세워주시는 활동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자세 중에 하나인데요. 벽에 기대어 이렇게 기대져 있을 때 허리가 뜨고 엉덩이가 기대어 있다면 항문 관략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엉덩이 대둔근도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딱 항문 관략근만 힘을 쓰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책을 보신다든지 스마트폰을 보신다든지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소파에서 수트를 놓으시고 이렇게 계신 것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허리를 세우신 상태에서 앉으실 때도 등을 기대시고 골반을 세우신 상태로 있으실 때만 우리의 골반적 근육이 사용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고통으로 힘들으셨다면요. 오늘 활동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